안녕하세요. 머신러닝 강좌 윤재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훌륭한 요리사는요, 재료 손질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OTT나 OTT에 그 요리사분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최고의 셰프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죠?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도 보시면은 막 요리 시간을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시간을 써가지고 요리 하나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요리를 이제 완성하기 전에 이 요리에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들을 손질을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학습 알고리즘에 이제 주어질 데이터를 우리가 준비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비싼 알고리즘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요, 썩은 데이터, 즉 썩은 재료, 즉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상한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잘못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잘못 학습한 모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요, 기고,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불러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그 성능이 이미 매우 훌륭합니다. 이미 매우 훌륭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만 잘 준비해 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미 학습을 굉장히 잘하는 머신러닝 모델한테 쓰레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얘는 예측도 쓰레기를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잘못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에 잘못된 데이터를 처리해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데이터가 다 쓰레기다. 그럼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상치와 결칙치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걸 살펴봤었는데요. 이러한 처리들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숫자 데이터만 학습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처리도 해주셔야만 되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하나 결측치 처리, 그 다음에 이상치 처리, 피처 스케일링, 인코딩 이렇게 총 4개의 파트로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이제 데이터 전처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는 2개의 파트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 2개의 파트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강좌에서는 결측치 처리와 그 다음에 이상치 처리 이 2개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결칙치 처리입니다. 자, 현실 세계의 데이터들은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뭔가 답변을 빼먹거나 어떠한 이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센서 오류로 기록되지 않은 값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결칙치라고 부르고요.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 결칙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만 돼요. 여러분들 결칙치는 비어있는 곳이에요. 즉 값들이 결정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대부분이 선형 대수학 혹은 통계학에서 정의한 각종 수학 공식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연산식이 정확히 계산이 되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값들이 뭐라고 딱 결정되어져 있어야지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근데 결측치는 그 값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통하는 이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습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 결측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처리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제가 이 결측치 처리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제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결칙치가 있는 행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칙치 비율이 매우 높은 컬럼 자체는 그냥 제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결칙치가 있는 행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거, 이거는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컬럼이 50개인데
그 중에 하나의 컬럼에만 결칙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행을 제거해버리는 게 49개의 컬럼의 데이터를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삭제는요, 전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수십만 건인데 결칙치가 1에서 2% 미만으로 아주 적을 때 하시는 게 좋고요. 삭제하면 안 되는 경우는요, 결칙치가 적거나 특정 패턴을 가진 데이터가 통째로 사라질 위협이 있을 때, 즉 예를 들어서 소득을 예측하는 거예요. 소득을 예측하는 건데 고소득자들이 답변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고소득자들 데이터에는 결칙치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 삭제해버리면 이 학습 알고리즘은 고소득자 데이터를 학습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가급적이면 제거를 하지 말고 데이터를 살리는 방향을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근데 특정 컬럼의 데이터에 결칙치 비율이 너무 높다고 한다면 그 컬럼을 그냥 날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결칙치들을 제거를 하고 학습을 시켜서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결칙치들을 다른 값으로 채워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인공지능 프로젝트들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프로젝트예요. 데이터의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성이 더 좋은 작업인지가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테스트해 보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삭제보다는 대체를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통계학적에서 정한 대표값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칙치를 채워주시면 되시는데요. 이 사이킨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심플 임퓨터라는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칙치를 대체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나 중앙값을 사용을 하고요.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최빈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빈값은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값이고요. 범주형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이제 하시면 되세요. 자, 평균입니다. 평균은 통계학에서 정의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수치형 데이터의 대표값으로 활용되는 게 바로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컬럼의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면 평균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앙값을 쓰시면 되시는데요. 이 정규분포라는 건 이거예요. 데이터의 평균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가 거의 대칭을 이루는 이게 정규분포인데 이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뭐 이렇게 되거나 데이터가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이거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요. 극단치가 많을 경우에 이러한 정규분포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값, 이것이 바로 중앙값인데 이상치가 많을 때, 즉 평균은 이상치에 민감을 하게 됩니다. 극단치에 해당을 해요.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이상치는 데이터 명세서를 기반으로 잡거든요. 근데 이 머신러닝까지 왔다고 한다면은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이미 이상한 데이터들은 다 없애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거기 때문에 가져온 데이터들인 거예요. 그럼 머신러닝 입장에서의 이상치는 바로 극단치들도 이상치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머신러닝 학습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방해가 되거나 헷갈리게 하는 데이터들이 다 이상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보일 때는 평균으로 채우면 되고요. 중앙값일 때는 이제 그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을 때는 중앙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컬럼의 데이터가 30% 정도가 결집치예요.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로 채워지게 되면 특정값 하나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즉
이 결측치를 채워주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썼기 때문에 특정 값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 데이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결과 데이터를 예측하는데, 즉 학습에 방해가 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다 걸러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컬럼이 얘가 결측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값을 결정을 해서 그걸 다 채워줬어요. 그러면 값 하나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높아진 것 때문에 이 컬럼이 학습에 방해가 되는 컬럼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없애버리시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값으로 채워졌는데 이 채워진 게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살리고 가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값으로 결정해 주신 다음에 값 하나를 가지고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특정 값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학습 전에 학습에 방해가 되는 데이터들은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한 가지 값으로 다 채워 넣어서 이게 학습에 문제가 되는 컬럼이다. 그럼 학습 전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값 하나로 채우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그냥 하지 않고 이 머신러닝에서 이러한 값들을 채워넣는, 즉 결측치를 채워넣는 이러한 형태의 값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워서 문제가 되는 컬럼은요, 어차피 나중에 다 걸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특정 값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ew에 파이썬 3 해주시고요. 자, 얘는 02 데이터 전처리 1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요. 일단은 수업 자료에 있는 기본 임포트를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포트는 이제 더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작업하다가 올라와서 추가하고 다시 쭉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크다운으로 바꾸도록 하겠고요. 자, 결측치. 자, 해서 missing value라고 부릅니다. 자, 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데이터가 자, 연속성 수치형 데이터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정규 분포일 때라고 할게요. 이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보이는 데이터를 발생시켜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는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 1000명의 키 데이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요, 평균 175cm, 그리고 표준 편차는 5cm인 정규 분포를 보이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은요, 데이터 기록 중 실수로 200명의 키 데이터가 누락된 겁니다. 이러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요, 이러한 형태에 맞는 데이터를 발생시켜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를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나눌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발생시키도록 할 겁니다. 자, 해서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며 키는 평균 175, 표준 편차 5에 해당하는 데이터 1000개를 랜덤 발생시키겠습니다. 그래서 mp.random.seed, 랜덤 시드를 고정을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의 크기는요, 자, 1000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데이터를 발생시키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데이터는 mp.random.normal이라고 주도록 하겠고요. 이제 평균은 175, 표준 편차는 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는 데이터 사이즈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보시면 데이터의 1000개가 랜덤 발생이 된 겁니다. 평균이 175고 표준 편차가 5가 되는 데이터 1000개를 랜덤 발생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해 보면은요. sns.histoplot. 자, 오리지널 데이터를 주고요. 자, 구간은 제가 30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해보시면은 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제가 뷰에 요거 토글 젠 모드 하면 이렇게 최대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평균이 175라고 제가 줬었죠. 그죠? 평균 17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보이는 데이터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서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df는 pd.데이터 프레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리지널 데이터를 주도록 하겠고요. 컬럼스는 자, 얘가 보시면 1차원 행렬 데이터예요. 그래서 컬럼도 하나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전체 데이터의 순서값 중 랜덤하게 200개를 추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missing 자, indexes는요. mp.random.choice 해주시면 정수 값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 사이즈를 주시면은 0부터 데이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예요. 그거의 범위 안에서 200개의 값을 랜덤하게 추출을 할 겁니다. 이렇게 준 이유가 여기에 보시면 인덱스가 0, 1, 2, 3, 4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요. 0부터 전체 데이터의 개수 마이너스 1까지 이 범위 안에서 랜덤하게 200개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이거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결칙치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고요. 자, 인덱스가 자, missing indexes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결칙치를 넣어준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eld value는요. 자, 하기 전에 df missing은요. df.copy 복제하도록 하겠고요. df missing.loc는 자, missing indexes를 넣어주시고 컬럼은 킵니다. 여기에 별칙치를 갖다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자, 해서요. 자, 결칙치의 개수 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print 자, 생성된 결칙치의 개수입니다. df missing이 가지고 있는 결칙치의 개수입니다. 이거 복제한 이유가요. 나중에 두 개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자, df missing.isNA.sum에서 결칙치의 개수를 한번 찍어 볼게요. 해주시면은 총 200개의 결칙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총 200개의 결칙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칙치를 채우는 걸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이킨런에서 그 결칙치를 처리해주는 클래스 하나를 제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컬럼을 던져주면은요, 컬럼을 던져주게 되면 그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들 중에서 결칙치를 다 찾아가지고 결칙치를 지정해준 대표값으로 다 채워주는 그런 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좀 올라가셔서요. 일로 올라가셔서 자, 여기다가요. 얘는 데이터 전처리 관련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측치 처리입니다. from scikit-learn. 자, impute라고 부르고요. impute라는 라이브러리고요. 여기에 있는 simple imputer입니다.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대표값을 직접 구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나는 대표값으로 뭐를 쓸 거야 라고 지정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얘가 대표값을 구해서 컬럼에 결칙치가 있는 컬럼들을 찾아가지고 결칙치가 있는 행을 다 찾아가지고요. 결칙치 부분에 지정해준 대표값을 채워주고요. 결칙치가 아닌 애들은 건들지 않아요. 결칙치인 부분만 찾아가지고 지정해준 대표값으로 다 채워주는 애가 바로 심플 임퓨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눌러주시면 싹 초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쭉 실행을 했고요. 자, 이제 결측치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자, 스트래티지 요거는요. 대표값으로 사용할 자, 결측치에 채워줄 값의 종류가 됩니다. 자, 연속형 수치형 데이터이고요.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모임으로 평균으로 지정해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퓨터는요. 자, 심플 임퓨터 해주시고 자, 스트래티지에 민이라고 넣을 겁니다. 자, 해놓고 자, 이 임퓨터 점 보시면은 핏이 있고요. 핏 트랜스폼이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 scikit-learn이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서 어떠한 값에 변화를 주는 라이브러리들이 공통적으로 fit이 있고 트랜스폼이 있고 fit 트랜스폼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머신러닝을 할 때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fit은 학습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컬럼의 데이터를 갖다 놓고요. 주어진 컬럼의 데이터를 갖다 놓고 이제 평균을 구해야 돼요. 이제 지금 제가 여기다가 평균을 구해서 채워줘 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평균을 구하려면 해당 컬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다 갖고 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이 얼마인지를 얘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규칙을 정한 다음에 그 규칙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변화내는 애들은 전부 다 fit, transform, fit transform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fit은요, 일단은 학습만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transform은 학습을 시킨 걸 갖다 놓고 변환만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fit transform은 학습을 한 다음에 변환까지도 나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it transform을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df에 missing에 있는 key, hate를 갖다 줄 거예요. 이렇게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놓고 실행해 주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2차원 데이터만 가능하다고 나와요. 2차원 데이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찍어 보면은요. 이렇게 3G로 나와요. 3G로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묶어 보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돼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미 데이터 프레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이게 컬럼마다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컬럼마다 평균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컬럼을 지칭해서 컬럼별로 다 따로따로 작업을 해줘야 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가 컬럼이 하나밖에 없는 데이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는 컬럼이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컬럼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되시는데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이제 다수의 컬럼이 있다는 걸 가정을 해서 앞으로 다수의 컬럼을 가정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키 헤이트라는 컬럼에 대한 결칙지 처리를 해줄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처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 임퓨터 리절트라고 하나 담도록 하겠고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해놓고요. 그 다음에 df missing의 키 헤이트 컬럼에다가 얘를 갖다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얘를 통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학습을 시킨다라는 게 평균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평균을 구한 다음에 결직치만 다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평균으로 싹 채워서 그거를 반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컬럼에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나중에 또 비교해서 봐야 되니까 얘는 그냥 R1이라고 주도록 하겠고요. df 요거 이렇게 할게요. 먼저 df field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를 만들고 이걸 복제를 할게요. 복제를 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요 키에다가 얘를 이렇게 갖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요. df field 찍어보시면 쫙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해 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난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칙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이 df 미싱이 가지고 있는 결칙치가 200개였어요. 자, 해서 이걸 제가 그대로 갖고 올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df 필드가 가지고 있는 결칙치의 개수고요.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결칙치 개수가 0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얘가 연속형 수치형 데이터이고 정규 분포를 보인다고 한다면 평균을 구해서 평균으로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킨런이 가지고 있는 이 심플 이뮤터를 쓰시게 되시면은 이제 fit은 이제 학습이고 트랜스폼은 이제 변환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요거에 대해서 제가 min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 주어진 이 컬럼의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요. 그 구한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결칙치 있는 부분을 그 값으로 다 채워준 겁니다. 그래서 fit transform, 학습과 변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요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각합니다. 자, 한 번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중첩해서 그려본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LT.점 그래프 크기인데요. 일단은 자, 원본 데이터입니다. 원본 데이터인데 즉 결칙치 우리가 200개를 세팅하기 전 데이터예요. 전 데이터와 이제 처리한 데이터 두 개를 비교해 놓고 원본과 이제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ns.kd 플롯 데이터를 중첩해서 연속형 데이터이고 두 개의 데이터를 중첩해서 볼 거기 때문에 히스토그램보다는 KD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의 키
자, hate 컬럼을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컬러는 제가 블루를 줄게요. 그리고 레이블은 오리지널. 자, no missing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자, 그리시면은, 자, 이렇게 KD가 그려집니다. 근데 꽉 채워볼게요, 얘는. 자, 해서, 자, fill은 true라고 주시면은요, 이렇게 꽉 채워집니다. 그리고 투명도도 줄게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결측치를 200개를 넣은 다음에 평균으로 다 채워준 데이터는 선으로 한번 같이 그려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결측치를 평균으로 채워준 데이터입니다. sns.kd 플롯 가도록 하겠고요. df field 얘의 키 컬러는 레드라고 주도록 하겠고요. 자, 라인 스타일은 자, 점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immuted with mean 평균으로 채웠다는 의미를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plt.title은 자, normal distribution 자, original vs imputed 해서 평균과 이제 원래 데이터와 결직치를 평균으로 채워주는 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실행해 주시면 자, 어디 오타가 있네요. 오타가 있네요. KD 플롯입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프 볼 때는 이걸로 할게요. 해서 보시면 얘가 진짜 데이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평균으로 채워준 데이터가 됩니다.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 랜덤하게 200개를 골라내가지고 걔를 결측치로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측치로 채워진 그 데이터는 원래가 평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전체 범위 안에서 200개의 데이터를 랜덤하게 결측치를 채웠기 때문에 어떤 애는 여기고 어떤 애는 여기고 어떤 애는 여기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거를 다 평균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데이터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결측치를 평균으로 채워준 이 데이터는 가운데가 평균 수치로 치솟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이게요,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게끔 데이터가 이렇게 채워진 데이터가 학습에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결측치가 있는 건 아예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학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리는 해주셔야 되세요. 해주셔야 되시는데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평균으로 채웠을 때 이렇게 평균 부분의 수치가 굉장히 치솟잖아요. 데이터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데이터가 이러한 상황이 돼서 학습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 나중에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제거를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다음에는 제가 요거를 좀 복사해 올게요. 자, 연속형 수청 데이터고 데이터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시나리오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데이터는요. 자, 스타트업 직원들의 연봉 데이터를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요. 신입 주니어입니다. 3에서 4천만 원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는 많고 임원 혹은 CEO입니다.
자, 수억 원이에요. 는 적은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요. 자, 결측치가 생겼을 때 평균으로 채우는 것과 중앙값으로 이거 하기 전에요. 이걸 안 봤네요. 자, 뭐냐면은요. 이렇게 원본하고 200개의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를 평균으로 다 채웠을 때 이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계치 비교입니다. 이거를 빼먹었네요. 네. 해서요. 자, 프린트. 원본 비교입니다. df 키 헤이트에 .min입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볼게요. .ef. 네. 이렇게 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보정평균이라고 할게요. 결직치를 바꾼 거. 자, 해서 df 필드 해주시고요. 키 헤이트 해주시고 .min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같이 볼게요. 자, 이게 데이터가 평균이 175고 표준 편차를 5로 해서 준 거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df에 t, 8의 std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 표준 편차라고 하도록 할게요. df 필드 키 헤이트 .std 해서 찍어보시면은 원본하고요. 원본에서 결측치를 200개를 만든 다음에 그 결측치를 평균으로 다 태워준 거에 비교를 해보시면은 평균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표준 편차가 약간의 차이가 좀 나오죠. 그쵸?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결측치 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면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다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표준 편차가 5하고 좀 가깝기는 해요. 5보다 좀 작긴 하지만 5하고 매우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5하고 좀 비슷하게 되는 편이긴 합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만 놓고 하더라도요.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컬럼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통계적인 방법을 쓰는 게 굉장히 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다음 시나리오입니다. 자, 얘는요. 연속형 수치 데이터이고요. 정규 분포를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자, 해서 데이터는요. 스타트업 직원들의 연봉 샐러리 데이터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특징은요. 신입, 주니어가 3에서 4천만 원 정도이고요. 는 이제 3에서 4천만 원을 받는 신입이나 주니어가요. 굉장히 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임원 또는 CEO 이 사람은 연봉이 수억 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는 적은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를 보이는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자, 해놓고요. 자, 해서 목표는요. 결측치가 생겼을 때 평균으로
채우는 것과 중앙값으로 채우는 것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해 본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치우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np.random.seed는 42라고 주도록 하겠고요. 데이터 사이즈는 1000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수 분포를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지수 분포를 쓰시게 되시면 대부분 값이 작고요. 일부 값이 매우 큰 랜덤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을 랜덤으로 뽑아내긴 하는데 대부분이 작고 일부가 큰 그런 분포를 보이는 랜덤 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는 np.random. 자, 이렇게 함수를 써서요. 자, 총 데이터는 네네. 그 스케일을 1000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은 0에서 1000 사이의 값으로 랜덤하게 뽑아내요. 그래서 제가 연봉이 3에서 400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0을 넣기 때문에 0에서 1000이에요. 여기다 3000을 더해서 3000에서 4000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는 데이터 사이즈 주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면 얘가 0에서요 1000-1 사이 1000-1 사이에 랜덤 값을 뽑아내요. 그래서 여기다 3000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3000에서 4천만 원 사이에 랜덤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6000 정도도 나오죠. 그쵸? 근데 꼭 이제 1000이 아니고요. 1000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평균 100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평균 1000. 평균 1000을 보이는 이게 여기서 1000이 아니고 평균 1000이에요. 평균 이제 1000인 데이터를 발생시키는데 거기다 3000을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각화해 보면은요. 자, 시각화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는요. sns.histplot 주시고 오리지널 데이터의 빈즈는 30이라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3000을 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제가 스케일에 1000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평균 1000인 거예요. 평균 1000인 경우고요. 그래서 3000을 더해 주시면은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데이터가 적은 쪽이 많고 많은 쪽이 적어지는 이러한 분포를 보이는 랜덤 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df는 pd.dataFrame. 자, 오리지널 데이터는 컬럼스 연봉이란 이름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자, 다음에 여기다가 결측치를 만들게요. 자, 위의 데이터 중 200개를 결측치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거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할 거예요. 그 이제 대상이 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이 인덱스가 0, 1, 2, 3, 4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0에서 1000-1까지 범위 안에서 랜덤 값 200개를 추출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행들의 데이터를 결측치로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missing 자, 인디 시즈는요. np.random.choice 해서 데이터의 개수고요. 그리고 200개를 뽑아낼 겁니다. 자, 이렇게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복제를 하나를 할게요. 해주시고 LOC는 missing indices 주시고 연봉은 np.nan 이렇게 해서
df missing is na.sum 해서 출력해 보시면 자, 200개의 결칙치가 있다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먼저 평균을 구해 채워준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균이 아닌 중앙값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평균을 채운 것과 중앙값으로 채운 것을 비교해 볼 겁니다. 그래서 임퓨터 min은요, 심플 임퓨터. 그래서 스트레치는 제가 평균인 min으로 주도록 할 거고요. df min은 df missing.copy. df min은 연봉 컬럼이에요. 임퓨터 min.fit transform. 자, 데이터를 학습해서 평균을 구하고 그리고 결칙치를 평균으로 변환하는 거. 그래서 fit transform입니다. df missing이 가지고 있는 자, 연봉 컬럼을 지정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을 구해 채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임퓨터 메디안이라고 주도록 하겠고요. 심플 임퓨터 스트레치는 중앙값을 의미하는 이제 메디안으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df 메디안은요. df missing.copy. df 메디안 연봉 컬럼이고요. 주시고 자, 임퓨터 메디안 fit transform. df missing의 연봉 컬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평균으로 채워준 거, 얘가 min이죠. 그리고 얘는 평균이 아닌 이제 중앙값으로, 얘가 메디안입니다. 중앙값으로 채워준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는 원본입니다. 자, 원본은 파란색으로 할 거예요. sns.kdplot df의 연봉을 주도록 하겠고요. 자, 원본 데이터는 꽉 채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파란색으로 주시고요. 알파는 0.3 그리고 라벨은 오리지널이라고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평균으로 대치한 거. 자, 해서요. sns.kdplot df의 df min입니다. 얘 연봉이고요. 컬러는 레드로 주고요. 자, 라인 스타일은 자, 요거 두 개로 줄게요. 그리고 라벨은 자, field with min. 자, 제가 bad라고 할게요. 얘는 안 좋은 얘니까. 이거는 중앙값으로 대치한 겁니다. sns.kdplot df의 min이고요. df의 median 연봉을 주도록 하겠고요. 얘 컬러는 그린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스타일은 이걸로 주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은 filled with median 무시라고 할게요. 얘 주고요. plt.title 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해서 skewed라고 주시면 되세요. 통계학에서 skew라고 부릅니다. skewed distribution 자, min vs median입니다. plt.legend 주시고요. plt.show 해서 실행해 주시면 자, median 해서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해서 보시면 얘가 평균으로 채운 거예요. 그리고 요게 중앙값으로 채운 겁니다. 평균으로 채운 것보다는 중앙값으로 채운 게 실제 데이터의 이 봉우리와 더 가깝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 봉우리가 더 가까우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유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으로 채웠을 때는 이제 봉우리가 여기인데, 봉우리가 여기, 이제 지붕이 여기인데요. 봉우리가 여기인데, 중앙값으로 채웠을 때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값에서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게 실제 데이터와 더 유사한 패턴을 보여줘요. 이게 평균을 구할 때 여기 극단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평균값이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프린트 이제 원본 평균입니다. 자, np.std 민 해주시고 df의 연봉 이렇게 해주시고 .2f로 줄게요.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프린트 얘는 평균으로 채운 평균입니다. df 민이에요. 연봉 .ef 그리고 얘는 중앙값으로 채운 평균입니다. 좀 복사해서 그냥 집어넣을게요. 하나까지만 작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복사해서 넣을게요. df 메디안 연봉 .ef 하시면은 자 가로가 빠졌네요. 네. 그래서 지금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평균 말고 표준 편차 채운 표준 편차 여기도 표준 편차 주시고 std 그 다음에 분산도 그 다음에 중앙값도 한번 볼게요. 중앙값도 비교해 볼게요. 중앙값이 가까울수록 더 잘 된 거니까 그래서 메디안 여기도 메디안 해서 실행해 보시면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조금 떨어뜨리게 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자, 해서 보시면은 원본의 평균이 3,972예요. 근데 평균으로 채운 게 이렇게 되고 중앙값으로 채운 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평균으로 채운 게 원본 평균과 좀 더 비슷하네요. 그죠? 근데 표준 편차를 보시면은 표준 편차는 중앙값으로 채운 게 더 나아요. 그죠? 근데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죠? 근데 중앙값을 비교해 보시면 원본의 중앙값과 중앙값으로 채운 중앙값이 더 가깝고요. 평균으로 채운 중앙값이 더 멀어져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을 때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으로 채우는 게 원본 데이터와 더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형 수치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제 연속형 수정 데이터이면서 정규분포를 보이면 평균,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으면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무조건 최빈값을 채우시면 되세요. 자, 데이터는 OTT 서비스와 같은 구독, 멤버십 등급 데이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과 스탠다드 그리고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특징 가장 저렴한 베이직이 가장 많이 있다. 그래서 60% 정도가 베이직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은요. 전산 오류로 일부 회원의 멤버십 정보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전략은요. 자, 모르겠다면 일단 제일 많이 쓰는 요금제라고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때 베이직이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학습했을 때 이제 학습에 방해가 되면 해당 컬럼은 날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해서 자, 범주형 데이터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이 60%로 가장 많게 하도록 할게요. mp.random.seed 42 주도록 하겠고요. 데이터 사이즈는 1000 정도 데이터 사이즈는 1000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스는요. 자, 베이직과 스탠다드 그리고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오리지널 데이터는 mp.random.choice 주시고 그리고요. 자, probability라고 부르는데 이게 확률이에요. 그래서 각 데이터가 추출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60%가 아니고요. 60%의 확률로 랜덤하게 뽑아내겠다라는 거예요. 베이직은 60% 확률, 스탠다드는 30% 확률, 프리미엄은 10% 확률로 랜덤하게 뽑아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오리지널 데이터는 mp.random.choice 주시고요. 자, 카테고리스의 사이즈는 데이터 사이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B는 자, probabilities 이렇게 해서 오리지널 데이터 찍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플롯으로 그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오리지널 데이터 bld.show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베이직이 600개보다 좀 더 많네요. 그죠? 그리고 프리미엄, 스탠다드 이렇게 각각 추출된 거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0.6대 0.3대 0.1이고 전체가 1000개니까 베이직이 60%에 가깝게, 스탠다드는 30%에 가깝게, 프리미엄은 10% 가깝게 추출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요. df는 pd.data 프레임 주시고요. 자, 오리지널 데이터 컬럼스는 자, 멤버십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요. 얘도 인덱스가 0부터 1씩 증가되는 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0부터 데이터가 1000개예요. 0부터 1000만의 실까지의 범위에서 랜덤하게 200개를 추출해내서요. 인덱스가 그거에 해당하는 행들의 데이터를 결측치로 채워주겠습니다. 자, 결측치 생성입니다. 200개입니다. 그래서 missing indexes는요. mp.random.choice 데이터 사이즈 해주시고요. 개수는 200개. 자, replace는 펄스를 주겠습니다. 이게 replace에 2를 넣어주시면은요. 전에 뽑혔던 게 또 뽑힐 수 있어요. 펄스를 넣어주시면은 전에 뽑힌 거는 또 안 뽑힙니다. 그래서 df missing은요. df.copy 주시고요. df.missing.errorc missing indexes를 주시고 멤버십 컬럼에 별칙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칙치의 개수를 찍어보시면은 200개의 결칙치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범주형 데이터는 무조건 최빈 값입니다. 자, 해서 임퓨터는요. 자, 심플 임퓨터. 자, 스트래티지는요. 자, most frequent 주시면은 최빈 값을 추출할 수 있어요. 자, 해주시고
필드 해서요. df 필드는요. 자, df missing.copy 해서 하나 복제하도록 하겠고요. df 필드의 멤버십은요. 자, imputer.fit transform df missing 멤버십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이렇게 되고요. EF 필드의 멤버십에다가 요거를 한번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드리면은 최빈 값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리쉐이프 -1을 해서 1차원 데이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의 최빈 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변환해서 넣어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하셔서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결칙치가 0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추출해 봤습니다. 이제 한번 찍어 볼게요. 시각화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는 원본입니다. 결측치 없을 때예요. plt.servplot 두 개를 비교해서 볼 거기 때문에 servplot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수청 데이터가 아니니까 KD로 못 그려요. 그래서 이제 카운트 플롯을 양쪽에 그려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플롯 X는 데이터는요. 자, df를 주도록 하겠고요. 자, X는 멤버십 컬럼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더는요. 카테고리스 팔레트는 파스텔을 주도록 하겠고요. 휴는 멤버십입니다. 이게 씹어낼 때 제가 이걸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막대 그래프의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정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막대 그래프마다 색상을 다르게 주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색상 팔레트도 정해주시고 휴에다가 X하고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그 다음에 plt.title은 오리지널 데이터 이렇게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0에서 700 Y축도 고정해서 볼게요. 두 개가 개수가 다를 거기 때문에 축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시면은 정확한 개수를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자 최빈 값으로 채워준 것 해서 plt.servplot 1행 2열의 두 번째 거고요. 똑같이 카운트 플롯 요거 그냥 그대로 갖다 넣을게요.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얘는 df에 필드로 줄 겁니다. 그래서 plt.title은요. 자, imputed with most frequent 자, 이렇게 주도록 하겠고요. plt.while임은 0에서 700 y축을 똑같이 맞출 겁니다. 자, 다음에 타이틀 레이아웃 주시고 plt.show에서요. 이렇게 그래프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게 원본은요. 약 600개에 가까웠는데 이 전체에서 200개의 결칙치를 발생시켜서 그거를 최빈값, 즉 베이지로 채웠기 때문에 이만큼 더 많이 올라가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 가지 값으로 채운 것 때문에 이 데이터가 학습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럼 없애버리시면 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통계값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해 보시면은 자, 요거는 그냥 두 개를 밸류 카운트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df에 membership value count 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프린트 원본 넣고 프린트 이렇게 출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최빈 값으로 채워준 것. 자, 프린트 df 멤버십이 아니고요. 자, 필드 멤버십 점 밸류 카운트 하도록 하겠고요.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이직은 613에서 687이 됐고요. 얘들은 다 줄었어요. 이렇게 이 전체에서 랜덤하게 200개를 결칙치로 채운 다음에 그걸 베이직으로 다 채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번 과정에서 이상 탐지까지 같이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이번 강의는 결칙치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개를 나눠서 보려고 했는데요. 아마 3개로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데이터 전처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데이터 전처리 첫 번째 중에 결칙치 처리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